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진 지 며칠 되지 않은 채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또 한 번 뜨거워지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이 떠돌면서부터였는데요. 실제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강릉에서 벌어진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SNS의 사진과 함께 글이 기재되면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됐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 랭크에도 올릴 만큼 정말 뜨거웠었는데요. 이 가해 학생들은 총 6명이었고 만 17세 3명과 만 16세 2명 그리고 만 15세 1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네티즌 몇몇 사람들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이런 폭행 사건이 연이어 올라오니까 혹시 이 사건은 페이크 뉴스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하는 글들도 있었지만 이제 기자분들께서 확인하신 결과 이 사건도 실제 상황인 걸로 밝혀졌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사건의 내용을 약간 팩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은 올해 7월 17일 새벽 3시경에 발생했고요. 알려지게 된 거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하신 피해자인 C양의 언니분께서 자신의 동생 사건과 굉장히 흡사함을 느끼고 용기 내어 이제 SNS에 글을 기재하시면서부터 퍼지게 된 거라고 해요. 이후 빠르게 공유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SNS에 기재된 글을 보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사건으로 현재 피해자인 C양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터넷에는 당시 가해자가 찍은 폭행 영상이 언론에도 공개가 되어 있죠. 그 영상은 제 영상 중 이 소년법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 폭행 장면이 담긴 그 영상이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폭행은요, 무려 7시간 동안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7시간 동안 폭행을 하면서 이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SNS에 폭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가 하면 흉기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서로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내용에서 이런 말이 오갑니다. 어차피 묻혀진다. SNS 스타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과 함께 추억으로 생각하자는 그런 말도 건넸는데요. 반성의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죠. 뿐만 아닙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는 이 C양 언니분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이, 뭐 얼굴이 좀 부은 거 가지고? 아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맞고소 준비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며 맞고소를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황당하죠. 어쩌면 우리가 사건 속에 접한 가해 학생들을 아마 악마가 아닐까 싶네요. 현재 가해 학생들 중 단 2명만이 구속영장을 받은 상태라고 하고요. 영상은 총 6분짜리지만 C양이 폭행당한 건 무려 7시간인데 너무 얼굴 좀 부었다라는 발언은 조금 신뢰가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밖에 현재 청소년 폭행 사건들이 하나 둘씩 속속히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아산 청소년 사건, 뭐 대전 여중생 폭행 사건, 이 밖에 많은 사건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다른 말을 해드릴게요. 이번에도 경찰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여러분들께서 황당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중생 자매를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경찰관은 구속이 됐지만 아이들이 가져갈 상처는 평생이 되겠죠.
자,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경찰관이 성추행이라 이런 몇몇의 경찰들로 인해서 자꾸만 경찰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사실 의문이 들면서 이제는 무섭기까지 한데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죠. 자, 이런 연이은 사건들로 정말 정신이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이크 뉴스인데요. 말 그대로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나라에 혼동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페이크 뉴스가 한번 제대로 뿌리 잡고 자리를 잡게 된다면 결국 그거는 진실처럼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기사를 보고 여론 선동에 조금 집중하기보다는 언론 매체로부터 많은 기사화가 되고 뉴스에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기다려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페이크 뉴스가 국민을 혼동시키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대부분 정치적인 게 많대요. 하지만 이렇게 이슈화된 폭행 사건, 무슨 살인 사건 이런 게 이슈화된 사건에도 종종 껴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점 확실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건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는 이 청소년 범죄 사건을 접하고 저는요, 좀 이런 궁금증과 함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소년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생겼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연이어서 밝혀지고 있는 이 청소년 흉악범죄가 약 13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중 몇몇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요, 이 보호감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사례도 밝혀지고 있어요. 사건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이제 국민들은 대체 이 소년법은 누구를 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가해 학생들의 미숙함과 인권도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죠. 가해 학생도 사람이니까 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이나 이번에 일어났던 이런 폭행 사건들 같은 경우를 보면 과연 가해 학생들은 정말 미숙하고 어리기만 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범죄에 있어서 이 가해 학생들은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 소년법 적용으로 인한 약하다 볼 수 있는 처벌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고요. 이어서 현 소년법 처벌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오는 건 결국 피해 학생과 그의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흉악 범죄의 가해 학생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해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을 이용한 청소년의 탈을 쓴 악마라는 생각이요. 현 소년법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년법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 이 사진은 학교 폭력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학교 폭력 비율 중 연령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연령대가 2017년 전체 피해 학생이 초등학생이 무려 71%나 차지하고 있죠.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쩌면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이 큰 범죄를 행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현재는 언어폭력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잖아요. 오늘 이번에 사건도 그렇고 다양한 청소년 범죄 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자, 오늘은 직접 가해서 생긴 폭력 사건을 가지고 왔지만 폭력은 직접적으로 해를 입혀야만
폭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플과 폭언도 폭력입니다. 자, 현재 우리 학생들이 자극적인 거에 굉장히 노출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자극적인 폭행과 범죄 사건을 보면 따라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아니면 나와 내 친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주제 넘는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오늘 사건을 접하신 이 부모님들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른분들께서는 이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연령은 낮지만 아이들은요, 어쩌면 어른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더 무서운 생각으로 범죄를 행할 수 있다는 걸요. 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이런 글이 많죠. 뭐 어리지만 어린 게 아니다. 악마는 결코 어리지 않다. 맞습니다. 범죄를 행하는 건요,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내 아이가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내 아이는 아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일 수도 있죠. 자, 현재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사건이 굉장히 안타깝고 분하다 하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신 다음에 이제 청원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원 운동은 2017년 11월 2일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제가 뜬금없을 수가 있지만 영화 5편과 음악 한 곡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요, 영화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왼쪽부터 10억, 동크라이 마미, 도가니, 한공주,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단순 흥미를 느끼라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먼저 동크라이 마미와 한공주, 이 두 영화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청소년 범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소년법에 의해서 결국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돼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10억, 도가니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방관자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는 영화로 되게 유명하죠. 가해자는 당연히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가해자만큼 방관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물론 뭐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저도 분명히 뭐 언젠가는 방관했던 적이 있을 거고, 이 영화를 보면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를 만들면 되는 거겠죠. 자, 영화 5편은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음악 한 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음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한 이유가 있는데, G.O.D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정말 따뜻한데요.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저는 물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촛불 하나 가사처럼 우리 다 함께 밝게 비추는 촛불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두운 청소년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서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굉장히 이를 악물게 하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죠. 지금 냉수 다 드셨나요? 자, 그럼 다음 사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